독일차와 일본차, 쿠페와 로드스터. 얼핏 그다지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단어들인데요. 평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자동차 회사들이지만 간혹 좋은 차 만들기를 위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의 이익 실현을 위해 손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이던 BMW G4를 기본으로 두 회사가 각자 다른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식재료를 사용해 두 가지 음식을 만든 셈인데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맛있다면 다른 한쪽의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 버릴 테니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겠죠. BMW G4와 토요타 수프라, 수프라와 G4, 과연 어떤 맛을 보여줬을까요? BMW G4 M40i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표정으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즐겁다는 뜻입니다. 자, BMW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데다가 딱 제 취향. 뭐 깔 게 없어. 디자인 멋있죠? 뚜껑까지 열려요. 지금 제 머리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잖아요. 컨버터블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만끽할 수 있죠. 사실 처음에 아이씨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뚜껑 닫고 달리지? 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달리니까 이 차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더위를 조금 잊게 됩니다. 저는 이런 300마력 중후반대가 너무너무 가장 즐겁게 탈 수 있는 출력대인데, 지금 얘가 이 직렬 6기통 비오팔 엔진이 딱 그 엔진입니다. 회전 질감의 부드러움, 감성을 자극하는, 전문용어로 귀르가즘이라고 하죠. 귀르가즘. 그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 거기에 맞물려져 있는 그 유명한 ZF 8단 변속기의 살림 솜씨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가감속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요 BMW들의 요 레벨 40i 돌림자 쓰는 요 모델들은 시내에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거친 느낌이 없어요. 이 엔진 RPM이 낮을 때는 물론이고 RPM을 높였을 때도 이 실키6 엔진이라고 불릴 만큼 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 엔진은 엄청 부드러운데 배기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의 바리톤 성향도 섞어 놓았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감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둥둥둥둥둥. 제동하고 시프트 다운하고 다시 제가서 빠박. 아주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방금 버벅 이런 이 버벅 소리가 빠방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거친 기침 소리 같은 버벅 이 정도밖에 안 들려져요. 너무 좀 팝콘을 점잖게 터트리는 거 아닌가. 정말 이 타이어를 아스팔트에 찍어 누르고 돌아나가는 느낌이 나요. 타이어 자체도 끈적끈적한 게 들어가 있죠. 미쉐린 파일럿 슈퍼스포츠, 그리고 앞쪽은 255, 뒤쪽은 275 19인치 휠을 신고 있습니다.
타이어 자체도 끈적거리지만 이 하체,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운전자한테. 이렇게 코너를 감아 돌면 앞바퀴 접지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노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이 손바닥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깔끔해요. 절대 코너를 돌 때 롤링을 잘 막았다고 해서,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짧다고 해서 방금처럼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쾅 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쫀쫀하게 꽁꽁 하고 넘는다니까요. 다시 원위치 될 때도 쾅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찌그러졌다가 펴질 때 다 펴지면 쾅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펴질 때도 사뿐히 착 내려앉고, 다 내려앉고 나서도 이게 요런 거 없이 뿅 이런 거 없이 꾹 탁 끝. 아씨. G4 같은 차들, 서킷용은 아니죠, 절대. 일상적으로 낭만을 즐기며 타는 차란 말이에요. 이런 G4를 위해서 만든 G4의 하체, 정말 딱 맞아. 출퇴근하실 때, 천천히 다니실 때, 과속방지턱 넘을 때, 막히는 길 다 충격 잘 걸러주고요. 와인딩을 만나셨을 때, 고속도로에서 쫙 한번 쏠 때, 가끔 일상적으로 쏘실 때 충분한 하체 성능을 보여주니까 스포츠성과 편안함을 다 아우르는 거죠. 다만 예상치 못한 움푹 파여있는 곳을 한번 쾅 하고 밟을 때는, 글쎄요, 얘가 로드스터여서 이 차체 전체가 살짝 충격을 서투르게 처리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비틀리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로드스터잖아요. 뚜껑이 원래 열리는 차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예외적인 충격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네요. G4는요, 특히 M40i는요, 패션카로서는 물론이고 스포츠카로서의 능력까지 충분히 갖췄습니다. 정말 뚜껑 열고 낭만을 즐길 때는 물론이고, 또 가끔은 뚜껑 열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싶고. 그럴 때도 빠지는 구석이 하나 없어요. 디자인 멋있잖아요. 가끔 한번 쏘고 싶을 때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짱. 씨가 미쳤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 나온다. 저기 봐요 지금. 제가 옮겨 탄 차는 토요타 수프라입니다. 과거 4세대 수프라를 만들 때 3리터 직렬 6기통
착용구동,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5세대 수프라를 만들긴 해야겠는데 주변에 이 세 가지 공식을 만족하는 파워트레인을 가진 브랜드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딱 BMW가 떠올랐던 거고, 차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돈을 좀 아낄 수도 있고, BMW 입장에서도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토요타랑 공유를 하면 크게 손해볼 건 없으니 이렇게 하나의 파워트레인으로 두 모델이 나온 거죠. 지금 수프라의 실내를 보시면 정말 곳곳에서 BMW 부품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심장, 변속기, 셰시, 이런 정말 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요소들까지도 BMW에서 받아다가 토요타가 자기들 구미에 맞게 세팅을 했죠. 이 수프라를 우리나라에 출시할 때 현장에 갔더니 이 수프라를 개발했던 엔지니어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었는데, 이 초반에만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차가 출시될 때까지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야,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들 건데 니는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를 서로 전혀 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수프라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G4가 먼저 출시됐거든요. 근데 수프라의 엔지니어가 G4를 타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어느 정도 시기 이후에는 완전히 수프라의 개발에만 신경을 썼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승 전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제원표를 펼쳐놓고 봐도 출력, 토크, 뭐 휠베이스 거의 비슷해요. 그냥 같은 차야. 심지어 휠 타이어 똑같아. 너무 차이가 안 나면 어떡하지? 라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두 대를 연이어 타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일단 운전석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다릅니다. G4는요 선캡을 쓴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는 차들이 지붕 면적을 좁히기 위해서 A필러를 되게 많이 눕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머리와의 간격이 가까워지고 앞유리의 면적은 좁아지죠. 그래서 G4는 선캡을 쓴 듯한 느낌이었다면 수프라는요 헬멧 쓴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 옆 창문의 면적이 한 뼘보다 조금 크거든요. 앞유리도 마찬가지고요. 선루프도 없고 실내가 전부 검정색이고,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무슨 지하 벙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답답함으로 다가와요. 다행인 건 조금 몰다 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좀 답답하더라도 스포츠카니까 이해할 수 있죠. 현행 5세대 모델이 2020년 초에 우리나라 땅을 밟았을 때 그때는 340마력 사양이었고, 2021년형이 되면서 BMW M40i와 동일한 387마력 사양이 됐죠. 토크도 동일합니다.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도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엔진이에요. G4와 동일한 B58 엔진을 품고 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 그 당시만 해도 일본산 스포츠카들의 위세가 기세등등했었어요. 특히나 4세대 수프라에서 유명했던 건 엔진 2JG 엔진이라고, 튜닝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손대면 1000마력까지 올라가요. 근데 엔진이 버텨내네? 안 퍼져. 그렇게까지 쥐어짰는데도. 그런데 5세대 수프라로 오면서 그렇게나 유명했던 2JG 엔진이 아닌 BMW에서 받아온 B58 엔진을 넣었죠. 그렇다고 해서 B58 엔진은 안 유명하냐? 아닙니다. 2JG 엔진이 20세기에서 유명한 엔진이었다면 B58 엔진은 21세기에 유명한 엔진이에요. 워즈오토에서 선정한 10대 엔진에 2019년, 2020년 두 해 연속으로 꼽히기도 했으니까요.
토요타에서 수프라를 우리나라 출시할 때 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휠베이스였습니다. 토요타에서 만들고 있는 작은 스포츠카 중에 86이 있죠. 86 분명히 수프라보다 작은 차예요. 근데 86보다도 휠베이스가 짧다고 해요. 휠베이스가 짧으니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운전자의 의도대로 휙휙 잘 감아 돌아 나갈 거예요 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가 뻥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돌리면 착 들어가요. 보셨죠 반응. 정말 누가 앞에서 앞머리를 이렇게 톡 친 것처럼 저 앞에 보니 끝이 내가 돌린 쪽으로 휙 간다니까요. 그리고 반응이 엄청나게 빠르죠. 유격이 없어요. 코너를 도는 중에도 넣으면 들어간다니까요. 이 회두성 느낌이요 G4랑 살짝 다른데 같은 차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는 느낌이 수프라가 조금 더 예민해요. 더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살짝 나사를 반바퀴 조여놓은 듯한 반응을 보여주죠. 울퉁불퉁한 곳을 이렇게 가다 보면 차체가 그 노면의 요철을 처리해내는 반응이 다릅니다. G4는 아무래도 로드스터이기 때문에 차체 강성 부분에서 이 수프라 쿠페처럼 단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앞바퀴와 뒷바퀴, 엔진과 뒷바퀴, 이 앞뒤를 연결해 주는 건 제 시트 아래 얇은 철판밖에 없어요. 로드스터의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 이 앞뒤에서 오는 요철을 차체가 받아낼 때 뒤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쿠페는 그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게 하나 또 있죠. 이 지붕, A필러, 지붕, 그 다음에 C필러로 타고 넘어가는 이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차체 강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체 강성의 차이가 노면에 안 좋은 것, 강한 코너링,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앞뒤의 비틀림이 있을 때 전해집니다. 수프라가 한결 단단해요. 이런 단단한 차체 강성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좀 더 차를 믿게끔 하거든요. 차가 더 든든히 요철도 처리를 하고요. 엔진의 힘도 더 강하게 노면으로 전달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빨래판길 갈 때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G4가 약했다는 게 아니고 얘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자, 제가 스포츠 버튼을 누르고요. 매뉴얼로 바꾼 다음 패들로 RPM을 좀 쥐어 짜볼게요. 팝콘이요, 아까 G4보다 조금 더 많이 터져요. 이 팝콘이 터지는 영역대도 더 높고요. 더 빵 하고 터집니다. 아까 G4는 버벅버벅버벅 이런 팝콘이었다면 얘는 좀 빵빵거리는, 아까 G4에서 제가 조금만 더 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아쉬운 걸 이 수프라는 채워주고 있네요. 브레이크 죽인다. 방금 제가 좀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앞바퀴 접지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정말 정보를 풍부하게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동력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동력이 얼만큼인지를 발끝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두 대를 번갈아 타봤습니다. 저희가요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수프라 대 지포, 지포 대 수프라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려고 했거든요. 공통점이 많으니까요. 같은 차잖아 원래. 근데 두 대를 타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포는 지포고요, 수프라는 수프라네요. 로드스터와 쿠페라는 이런 차종의 차이도 있고요. 차종이 다른 만큼 쓰임새도 다르겠죠. 이 지포 로드스터로서 낭만도 즐기고 또 간혹 쏠 때는 운전 재미도 즐기고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고, 수프라는 이 지포가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지붕이 열리는 장점, 낭만을 조금 빼고 대신에 성능에 집중했더군요. 이 성능만 놓고 보면 지포의 나사를 조금씩 한 반 바퀴만 더 돌리면 수프라의 운동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디자인도 다르고요, 다 다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징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사셔도 부러워요. When you